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6월 22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6월 21일 기준 확진자는 862명이 증가하여 45,891명이며 사망자는 전날 대비 36명이 증가한 2,465명, 완치자는 전날 대비 521명 증가한 18,404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설 때 14,222루피아, 팔 때 14,282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8.65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족자카르타의 므라피 화산이 21일 오전 두 차례 분화해 화산재가 6km까지 치솟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질재난기술연구개발연구소는 오전 9시 13분부터 328초 동안 분화가 이뤄졌고 최대 6km까지 뿜어진 화산재가 서쪽으로 날아갔다며 두 번째 분화는 9시 27분부터 100초 동안 이뤄졌으나 화산재 기둥 높이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므라피 화산의 경보 단계를 전체 4단계 중 2단계로 유지했습니다. 므라피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120여 개 활화산 가운데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94년과 2006년에도 폭발해 각각 60여 명과 2명이 사망했으며 2010년에는 대규모 분출을 일으켜 350명 이상이 숨지고 약 35만 명의 이지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와 댕기 출혈열이 동시에 확산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17일까지 댕기 출혈열 환자는 64,251명이며 사망자는 385명입니다. 댕기열은 이집트 솜 모기, 흰줄 솜 모기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고 사람 대 사람으로는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염자의 70에서 80%는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출혈이 생기는 댕기 출혈열, 출혈에 혈압까지 떨어지는 댕기 쇼크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무증상자 등을 감안할 때 전체 댕기열 환자 수는 집계된 수치보다 10배 많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올해 6만 4천여 명의 댕기 출혈열 환자 가운데 발리섬에서 8,930명이 발생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서부 자바가 6,337명, 누사 뜬가라가 5,43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3,628명이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 책임자는 누적 환자 수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줄었지만 올해는 댕기열 발생 절정기인 3월에서 4월이 지났음에도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통상 6월에는 댕기 출혈열 환자 수가 확 줄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환자가 늘어나는지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레스토랑 호텔협회는 코로나19로 호텔 여객 수요가 낮아 운영 재개는 7월부터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의 하리아디 회장은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는 이번 달에도 여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지역은 PSBB가 아직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부분 호텔 소유주들은 수요가 낮은 상황에서 오픈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생길 것으로 보고 6월에도 오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에는 다시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87.44%가 감소한 16만 명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전력 빼에넬은 아날로그식 전력 계량기를 통신 기능을 가진 차세대 전력계 스마트 미터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7,900만 대의 전력 미터기를 교체하는데 약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이상 경과에 신품으로 교체가 필요한 전력 측정기가 약 1,600만 대로 집계되어 빼에넬은 5년 전부터 교체하기 시작해 총 770만 대를 신품으로 바꿨습니다. 빼이렌의 아르샤다니 홍보부 부장은 나머지 830만 대는 계측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 작업을 하거나 아날로그식의 신품으로 교체하기보다는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력 측정기의 노후화는 빼이렌이 청구한 전기요금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불만이 많이 전해져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구스 무역장관은
노후화된 전력 측정기가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노후화된 전력 측정기를 이대로 사용하는 것은 계량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에릭 국영기업 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검사자 23만 명의 개인정보를 420만 루피아에 판매한다는 제안과 함께 샘플 정보가 정보 암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정부 데이터는 해킹당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의혹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암거래 사이트 레이드 포럼에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데이터베이스 23만 명 분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으며 해당 정보를 유출한 날짜는 5월 20일로 명시됐습니다. 해커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검사자의 이름, 국적, 전화번호, 주소,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며 발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도네시아인 7명과 외국인 3명의 관련 정보를 샘플로 첨부했습니다. 판매자는 현지 언론 콤파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카르타와 반둥 등 다른 지역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니 정보통신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데이터베이스 유출 의혹을 조사했으나 해당 정보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사이버암호청과 협력해 더 심도 있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 22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